얼굴 뵌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날씨가 더울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추위가 다가오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춥다 그러다가 이제 따뜻한 또 봄이 또 오고, 모든 것이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완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완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평창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하는 그 뭐랄까 진동이라고 하죠. 진동. 그게 결국은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형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기회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문 원장님께서 이제 저쪽에 사막을 얘기했는데요. 그 원리하고도 같은데, 결국 뭔가 하게 되면 갑자기 순식간에 뭔가가 받아지게 되면, 근데 갑자기 뭔가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게 되면 충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져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충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조금 더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사고라고 하는 생각, 사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은 이제 내가 전환이 되어 있느냐, 현실에 맞게 전환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충격이 이제 되게 적게 되고, 현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뭐랄까 쉽게 빨리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 형성되는데, 이런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떤 그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는 원리들도 마찬가지, 효소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차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효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걸 갖다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현실의 필요성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효소를 접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그 뭐랄까 규격화 방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차라고 하면 차 만드는 방법이 차 만드는 거의 법이다. 사회에 생활을 하는데도 사회에 인간하고 이제 그 적용하는 법이 있듯이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맞는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하다 보니까, 실생활에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걸 갖다 조금 더 쉽게 이제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에서 생겨난 것이 누울이라고 하는 규제라고 하는 통합해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부터 출발하게 되고, 그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어떤 그 현실화 생활의 접목을 어떻게 시키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속 유행되고 지속되고 유지되고 발전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졌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도태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수세기를 지금 지나왔는데 도태된 것도 굉장히 많고, 다시 생겨났던 것도 많고, 시작하면서 계속 유지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결국 뭔가 하면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해주기도 하고, 역사라고 하는 부분으로서도 전해주기도 하고, 인간이 꼭 필요한 어떤 덕목이라든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효소도 마찬가지고 차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통용되기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 통용되는 데 있어서 이제 결국은 계속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데에서는 가정이라든가 소비성이라고 하죠. 필요성,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필요성을 갖다가 얼마만큼 교육화하고 이것을 갖다가 체계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널리 쉽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이제 만들어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도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하게 되면 결국은 성각자가 되는 것이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토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가짜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얼마만큼 현실화를 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규격화를 만들어서 통계화를 해서 체계를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따끈따끈한 책이 이제 지금 인쇄는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해서 이제 판매가 되기까지는 이제 30일 날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미리 교보문고라든가 뭐 알라딘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이제 소개가 되고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산야초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야초라고 하는 거. 근데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도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용어가. 그죠? 대부분 보게 되면 뭐 산나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야생이라든가 아니면 잡초라고 하는 부분에서 있었는데, 언제 어느 때가 모르게 갑자기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산야초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효능,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현실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기 시작하게 되고,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앞서 있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이제 효소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왔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이제 제가 이제 써낸 책 중에 하나가 요번에 나오는 것이 산야초 차예요, 차. 차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약초나 한방차, 전동차,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산야초 차도 마찬가지로, 산야초 차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는 먹는 행위, 만드는 행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때까지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탕제를 해왔다. 그게 이제 차라고 하면서 약탕기에 달여서 그걸 갖다가 이제 집에서 스스로 먹는 것을 갖다가 어떨 때는 한방차라고 얘기도 하고, 어떨 시기에는 전통차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는 그냥 차라고 얘기도 하고, 또한 이제 한의사들은 결국은 차보다는 약을 타려내리는 식의 개념으로 이제 써왔는데, 제가 요걸 갖다가 이번에 이제 산야초 차라고 하는 부분을 내놓은 것은 녹차와 같이, 이제 녹차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덮는다라고 하는 용어가 필히 나오죠, 녹차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덮는 거하고 볶는 거하고 이 부분의 단어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덮는 것인지 볶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볶는다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덮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전달되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요것은 규제를 좀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요걸 갖다가 제대로 해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뭐랄까 선을 꺼주고, 그게 맞는 어떤 용어들을 쓰면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어떤 차의 개념으로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
차라고 하면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차의 의미는 녹차밖에 해당이 안 돼요. 다른 차는 대용차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요. 근데 요걸 갖다가 대용차인데 요걸 갖다가 집 가정에서 보편화 쓰는 것은 한방차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써지게 되고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왜 차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줘서 녹차만이 이제 차라고 했냐 하게 되면 비비고 덮고 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대로 어떤 차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차의 맛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맛을 갖다가 차의 맛이냐 하는 것을 쓰는 용어는 차의 맛은 베넷 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넬 저고리 있잖아요. 그죠? 베넬 저고리. 엄마의 전 냄새, 그게 우주의 가장 순수한 향이다, 기운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달되는 원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볶고, 볶고 비비고, 다시, 그러니까 이제 덮고 비비고, 말리고, 덮고 비비고 말리고 이 하는 과정에서 맛이라고 하는 것과 차의 향이라고 하는 것과 차 잎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색이 유지가 되게끔 하는 원리들이 이제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또 이제 먹는 맛에서는 10가지 맛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먹는 맛하고 두 번째 먹는 맛하고 세 번째 먹는 맛이 다 다르게 인식되는 원리들이 여기에 있고, 또한 차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차를 갖다가 최소한 6번, 4번 이상에서 6번 이상을 갖다가 우려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도 유지하면서 그걸 갖다가 짧게는 이제 4번 정도, 많게는 6, 7번까지도 우려 먹을 수 있는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적인 부분, 만드는 과정이 있죠. 이 부분이 담아졌을 때에 차의 어떤 상품의 가치가 있고 판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인식하는 면에서도 거기에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집에서 먹는 것은 끓여서 한 번에 그냥 먹거나 아니면 말려서 그냥 말려놨다가 먹기 때문에, 어떤 말려서 먹게 되면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먹다 보니까 독성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묵을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지나치게 돼서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한방 우리 탕제에서도 보게 되면 물 어떤 뭐 몇 그램 해가지고 물 몇 리터를 해가지고 정해서 뭐 1시간을 끓여야 되든 2시간을 끓여야 되는 어느 정도 졸아야 되는 원리들이 거기에 담고 있는 원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서 무리가 안 가게끔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좋아지게끔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형성을 하는 것이 결국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고집을 해온 것이 녹차만이 이제 차다, 다른 것은 대용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지수를 만들 필요성을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규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녹차만이 덮어서 그 다관에다가 묶는 어떤 그 품이라든가 그 과정만이 이제 어떤 그 위치가 어느 정도 형성하고 격이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뭐랄까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크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일본도 이제 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중국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3대 이제 큰 차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시발점이라고 하는 차의 어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차를 갖다 먹는 행위와 그걸 갖다가 실생활에 이제 적용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세계 나라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뭐든지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데에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세계 다 각국에서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접근하고 그 차를 갖다 행위를 하면서 현실화시키고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데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이제 돌아본다고 하게 되면 중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물이 좋은 데는 굉장히 좋지만 또 안 좋은 데는 굉장히 안 좋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또 먹는 음식들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뽑고 지지고 하는 기름을 많이 먹게 되고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차를 먹는 행위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풀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 중국 차가 2,000가지가 넘게끔 형성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차가 가장 성행하고 그러면서 차라고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활 속으로 깊게 들어갔던 시기가 이제 17세기 이제 막부 시대 때부터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이제 무신 정권, 사무라이들이 이제 거의 다 차리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여기에 의해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우리나라 보게 되면 말차라고 하는 거죠. 가루녹차. 그래서 다완에다가 그거 이제 차시라고 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거품을 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먹는 행위를 갖다가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 막 그 안에다가 예의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이 차를 갖다가 제대로 우려먹고 그 격식을 갖추게 되고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사무라이의 어떤 그 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규법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리에서 일본 차는 거의 이제 형식이라고 하는 행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규범시키면서 그래서 그에 맞는 다도라고 하는 부분 용어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 맥을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부산이라든가 진주, 통영 이쪽으로 이제 차가 형성해 왔던 분류가 있고 이쪽에 이제 무등산 쪽을 해가지고 목포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해왔던 차 생활을 해왔던 두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차 행위를 형성하고 만들었던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해왔던 유학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다 보니까 역사 속의 문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이제 차 생활이라든가 차에 대한 어떤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유학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차를 왜 문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하는 천대시와 격을 갖다가 낮추는 원리들 그러면서 차를 배우려고 하게 되면 조선인은 절대로 차를 한국 사람은 절대로 차를 안 가르쳐주는 이런 원리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동으로 조금씩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국내에 빨리 돌아와가지고 이제 지리산 쪽에다가 해서 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차밭을 형성하면서 대표적인 차로 형성했던 것이 이제 조태원 차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차이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고, 그게 이제 한국 차이내의 기본 원리로 맞춰지게 되고, 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치맛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게 되면 위에 고위층 사람들의 부인들이 결국은 이것을 수단으로, 차를 행위를 하는 수단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차 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배척하게 되고, 사회에서 어떤 각 분야에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차단하게 되는 원리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이제 무등산 이쪽에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화가면서 이제 스님이 이 주도가 돼서, 여기서는 규제라고 하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원리를 현 사회에 차행위라고 하는 것과 도자기를 갖다가 제대로 굳고 형성하는 원리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이쪽 무등산 쪽에서는 선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격식을 없애버리게 되고, 차 먹는 행위, 차 먹고 차 많이 먹는 거, 그러면서 차 먹으면서 어떤 정신적인 수행의 목적으로 전환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지속한 두 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가장 빨리 이제 현 사회에 적용시키고 보편화되게끔 하는 것이 경상도 지역에서 출범했던, 그거는 뭔가 하면 규제와 방법이라고 하는 룰을 갖다가 체계화 시켜서 빨리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었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서서 형성한 것이 이제 한국 차이내라고 하는 조직에서 그것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도자기, 옛날에 그 다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의 없었는 부분인데, 차를 먹는 것을 행했던 한 번이라도 해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도자기 중에서도 다기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든 굽던 사람들을 갖다가 찾았어요. 고집을 해서 찾았는데 그 부분이 한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어서 그걸 갖다가 고안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손잡이와 지금의 따라내는 원리들을 갖다가 조금 더 보완하고 쉽게 규격화할 수 있는 원리들을 이제 형성하게 돼서 지금의 이제 한국 차이내가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원리들을 이제 계기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간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현실화 있게 만든 단체가 원불교 쪽에서 이제 쪽에서 형성하면서 뭐를 했냐면 차 학과가 만들어지게 되고 석사 박사학위까지도 형성하는 학교에다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지고 연구 논문이라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자료화, 연구화 시키면서 새롭게 또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한 뭐가 또 최근에 왔나 하게 되면 갑자기 불어닥치는 것이 뭔가 하면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홍차를 갖다가 또 원불교 쪽에서 체계화 또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격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학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홍차를 갖다가 차를 내고 시험에 하는 원리들 형사를 갖다가 굉장히 이분들이 익산에서 시골 빈집을 갖다가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조그맣게 홍차를 갖다가 가면서 여기에 뭐를 했냐면 격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차를 내고 그걸 갖다가 용어를 쓰는 원리들을 갖다가 체계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예의라고 하는 규격을 갖다가 시키면서 완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홍차를 하지 않으면 격식이 떨어지게 되고 어떤 끼이지 못하는 사항거리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40대 이상 정도 되는 부인네들은 거의 다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사항들을 만들면서 지금 홍차가 얼마 안 되는데 순식간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차로 가지고 티 이제 품평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티 이제 시험회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도 벌어져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지금 오히려 더 유럽 쪽으로 지금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 전에 차는 뭐랄까 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용어들이라고 쓰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과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용어들은 쓰고 있는데 형식의 면에서 현실의 형식의 면에서는 그걸 갖다가 규제라든가 체계라든가 거기에 맞는 어떤 이론화, 성분 분석화, 연구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놓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조금 접하는 사람만이 하고 그 외에는 그죠 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들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차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도 규제화될 수 있는 사항들도 만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 뭔가 하면 그 안에 어떤 우리가 옛날부터 나물로서 많이 먹어왔잖아요. 지금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산야초. 해가지고 묵나물로도 먹기도 하고 생으로 해가지고도 바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뭐 곤드레밥 같은 경우에도 곤드레도 산야초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한 지역의 어떤 시나 군에 대표할 수 있는 음식까지도 돼 있는 상인데 이것을 갖다가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게끔 전달한다고 하게 되면 큰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형성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차는 잎을 이용을 해가지고 녹차처럼 덮고 비비고 하는 과정에서 차 맛을 이제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차들은 이제 그 볶는다라고 하게 되면 볶는 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용어가 깨 있잖아요. 깨. 깨를 덮는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실에 볶는다고 하지 덮는다고 안 하거든요. 그죠? 덮는다고 하는 것은, 볶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번에 수분을 다 날려서, 타지 않게끔, 향이 나게끔, 그것을 갖다 볶는다고 하는 것이고, 덮는다고 하는 것은 잎을 갖다 뒤집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뒤집어서 약간 숨을 갖다 뜨겁게 해서 숨을 약간 죽였다가 그 완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다시 꺼잡아내서 비벼서 그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을 갖다가 잘 그러니까 피조직을 부수는 거죠. 약간 건드려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 뜨거웠잖아요, 그죠? 그 진행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러면서도 안에 있는 성분들을 이제 잘 빠져나오게끔 피조직을 갖다가 좀 깨트려 주는 거죠. 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그러다 보니 열이 식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말려지면서 멈추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반복해서 녹차 같은 경우는 9번 정도를 갖다가 했던 거고 그러면 산약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는 4번 정도를 해야 되고 어떤 재료는 5-6번 정도 해야 되고 그 재료가 피조직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수분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가 그런 행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입차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서질 경우도 그렇고 그게 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만 색깔도 바뀌지 않고 그게 이제 말려지기도 하고 그걸 갖다 유지되기도 하는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 이것은 볶는 차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50몇 가지를 갖다가 분류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녹차처럼 이제 유념과 덕는 과정을 행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볶는 것은 이제 원자재를 갖다가 말려서 분쇄해가지고 이제 프라이팬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볶는 거죠. 볶는 과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유에 가지고 있는 차 맛은 유지하면서, 또한 여기에 이제 볶는 과정에서, 덕는 과정에서 단맛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색깔도 재료에 맞춰서 유지하게 되고, 향들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법제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지는 거니까 독성도 해독되는 사항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볶는 과정에서는 이제 티백식의 개념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고, 덕는 것은 녹차 2차식의 개념으로 전환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지금 책이 없어요. 현 사회에 나와 있지가 않아. 말로는 차라고 하고 하는데, 대부분을 끓여서 하는 탕제용의 차를 붙여왔어요, 이때까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차의 어떤 녹차의 개념하고 같이 형성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주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쉽게 말하게 되면 뿌리 종류 같은 경우에 가루를 내가지고 분쇄해가지고 볶아야 되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홍삼 하듯이 하는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야 되는 그것도 또 세분화도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쉽게 말하게 되면 만두 찌듯이, 만두 찌는 판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살짝 쪘다가 다시 차갑게 해서 비비는 원리를 갖다 여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하는 차도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효능들을 갖다가 극대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번, 적어도 4번 이상 아니면 7, 8번 이상을 우려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원리들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훌륭한 차로서 이제 각 가정에서 제대로 차를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원리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창안했는 거고요. 또한 이것은 차를 원래 이제 녹차를 다루려고 하게 되면 가마솥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녹차 같은 경우에는 300도 이상을 갖다 열을 가해서 그러니까 재료마다 결국은 또 불의 온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잘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맞지 않으면 가루로 해가지고 하는 원리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찜의 원리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책을 냈건 쉽게 이제 누구나가 집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다가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갖다가 좀 큰 것만 있으면 가스불에 온도를 조율해 가면서 누구나가 집에서 이제 쉽게 만들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만드는 과정적인 부분 사진들도 다 수요가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론이 이제 풀어져 있기 때문에 효소책을 본 것과 똑같아요. 차 만드는 행위들이 이제 사진들이, 과정 사진들이 다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효소도 마찬가지고, 차를 하려고 하면 차에 맞는 채취 시기가 이제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오가피 순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가지 않으면 시기가 또 늘리게 되면 굉장히 써서 못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차를 만들 수 있는 채취 시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보다는
애초에 담고 있는 효능에 먼저 가 있는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개똥쑥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게 되면 어렸을 때 요 정도 컸을 때하고 이 정도 하게 되면 이제 가지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죠, 뭉석해지면서 수분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딱딱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독해지게 되는 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여기에 차를 쓰는 부위는 결국은 아주 부드러운 것을 채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 채취를 할 때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알므로써 이제 차용은 언제 채취해서 어느 부위를 채취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세세하게 이제 수록해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어떤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덮고 뽑고 하는 원리들을 갖다가 산화초에다가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오늘 수업을 하려고 했던 발효 건강차가 11가지 정도가 이제 맛배기로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효소 원액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이제 축진시켜 가지고 어떤 재료는 갖다가 3일 안에 발효가 다 끝나고, 어떤 재료는 2달 정도가 걸리는 효소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걸 일반인들이 효소라고 하지만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효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효소라고 하지 않고 발효액이나 액상차나 이런 개념에서 발효 건강차라고 하는 용어를 대입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효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오래 놔두더라도 초상 발효가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근거를 두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로는 이제 숙성이 끝났을 때에 상온에 놔두더라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당도가 20% 미만으로 원액이 내려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접근한다고 그러게 되면 발효 건강차는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축진이 돼요. 발효가 축진되게끔 일부러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이제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먹지 않으면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고, 그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식초까지 되게 되는 원인을 제공을 한다. 그 대신 당도라고 하는 부분은 10% 미만으로 완전 내려오죠. 5%도 안 돼요, 당도가. 그래서 설탕을 갖다가 거기다 엮는 것이 그거는 20%밖에 안 들어가고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도 그것을 효과를 갖다가 제대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리들은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늘 써왔던 시간장이라든가 시된장의 원리를 갖다가 이따가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효소가 만들어진 원액을 갖다가 재료하고 해서 이제 발효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 발효가 굉장히 빨리 축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먹을 수 있는 사항들이 만들어지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완전한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주면, 나는 발효 건강차가 아니라 나는 아예 효소 식초, 그러니까 식초를 먹고 싶다 하는 원리에서 오게 되면 뚜껑을 열어놓고 한지를 해가지고 한 번씩 흔들어주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기를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되는 완전 식초화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산소 공급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알코올이 생겨나고 안 생겨나고가 하게 되고, 또한 공기 속에 있는 초산균들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발효가 이제 촉진되는 원리들이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니까 초막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 사항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음 책 같은 경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로 해가지고 하는 원리가 지금 발효건강차가 효소액을 이용하는 원리가 적용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효소 짜각치가 이 원리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짜지 않고 달지 않고 하는 원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소 요리죠, 그죠? 효소 원액을 이용해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원리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 효조 개념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익산에 이제 카페를 하면서 적용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밀가루를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밀가루를 못 먹는 사람, 국수가 잘 안 맞는 이런 분들에게 효소 소스로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해주니까 그런 것이 없어져요.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편안해지게 되고 안에 방구도 잘 나오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 국수 파는 거 가지고 해봤어요. 국수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 제자 같은 경우는 국수를 못 먹어요. 소화를 못 시켰는데 걷다가 이제 청양고추 효소하고 양파 효소하고 이렇게 배합 생강하고 몇 가지 배합해가지고 비빔국수라든가 육수 내는데도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적용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오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가 이제 밀가루에다 반죽해서, 그러니까 보라색 색깔이 나요. 그래 해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그러니까 기능성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활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재료가 원자재가 안 좋은 부분을 갖다가 뭘까 완화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색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을 잡냄새를 갖다 없애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적용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죽, 산화초 죽이라든가 산화초 스프, 유럽까지 가야지 네스트라 산화초 스프 쪽으로 들어가지고, 샐러드는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돌솥밥에도 산화초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라면에 하는데도 굉장히 좋죠. 라면에 했는데 스프집이었고 했는데 스프 맛이 안 나. 효소를 올려가지고, 특히 이제 녹차 효소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 풀어내줘요. 기름기 제거도 확 뿌리고, 그 안 좋은 부분을 다 풀어내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술 한잔 먹고 난 다음에 이 라면, 녹차 효소 라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해독이 되죠. 해독이 되는 원리다. 이런 부분에 하고, 반찬으로 나물, 산화초 가지고 반찬. 요즘엔 김수미의 반찬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이군요. 그런 원리에서 효소를, 거기에도 효소를 많이 적용을 해요. 특히 거기에서는 매실을 엄청나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런 원리로서 현 사회에 맞게끔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가정아루, 부엌아루로 제대로만 들어가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결국은 유지되고 지속되고 오히려 더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원리라는 것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의 용어 너무 부각시킬 필요가 없고, 백종원이처럼 가정하루를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쉽게, 편하게, 빨리 가정에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근데 여기에서 일반하고는 좀 다르다, 천연적인 거다, 야생적인 거다 하는 부분에서 말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소스로, 요리로, 식생활 안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만 들어가준다고 하면 효소의 가치는 다시 스스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멀리 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 된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써야지만 결국은 필요하니까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죠? 필요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결국은 유지되고 지속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않고서 좋다고 나 혼자만 해봐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제대로 가정학으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자가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남을 수 있는, 역사로 남을 수 있는 사항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에서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 쪽하고 동영상 이쪽으로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많이 공부해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시대의 요구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소라든가 차로 해가지고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쉽게 지속할 수가 없는 사항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스타벅스 아시잖아요. 그죠? 유명한 스타벅스가 지금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세계 4개국에서 300개가 순식간에 지금 없어졌어요. 서서히 지금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개가 스타벅스가 지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한 뭔가 하게 되면, 그 스마트폰으로 앱을 해가지고 하던 유통업계에 있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없던 서점, 이렇게 인터넷 서점만 있고 실질적인 그 서점이 없던 서점이 이제는 반대로 해가지고 오프라인에 다 잡고, 이게 인터넷 다 잡고 이제 서점을 인터넷 서점 현실화로 지금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기존에 갔던 파워에 있던 현실의 서점들은 다 지금 도태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걸 갖다가 얼마만큼 현실에 맞게끔 쓰고, 그걸 갖다 필요 있게끔 빨리 전달하게 되고,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규제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만드느냐가 결국은 승패에 달려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전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쪽에 전자, 이쪽으로 석유, 조선 이쪽에 다 잡았는데 이쪽에 다 무너지게 되고, 스마트폰 일을 하는, 통신으로 하는 얘네들이 1, 2, 3등 해가지고 다 10등까지 다 잡고 있어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네, 다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옛날에 기득권 세력들, 그죠? 간행들, 이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이제 이렇게 하는 강의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앉아서, 1대1로 앉아서, 오래 앉아가지고 생방을 하면서, 막 100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1인 방송국이 엄청난 그 속도로 지금 다리 다 잡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4차 산업 혁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할 그게 아니라 그게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도 2014년, 10년도 초까지는 그래도 강의가 많이 다니면서 많이 했었어요. 하루에 9시간씩 다니고 뭐 한 300km씩 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달라졌어요. 이제 이 사고들이 이미 달라지게 되고, 그걸 원하는 원리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에서 지금 안 떨어져요, 다들. 어린애들부터, 우리 7살짜리가 유튜브 해, 유튜브. 글씨도 모르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없는데, 이 생방만 해가지고 10만 명 해가지고 돈이 몇십억씩 벌어요. 이쪽으로 나가게 해, 전부 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거 가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이거 생방하면서, 이거 하면서, 여기 광고액이, 광고 업체에서 광고액이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해.
유튜브 보면 광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들어가진다면 식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 행위들이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인간 간의 어떤 정의라든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4대가 가고, 3년에 가고 뭐 이랬는데, 순식간에 없어져. 순식간에 생겨나죠. 끈이 없어요. 털이. 끈끈한 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고, 지금 보게 되면 말 한마디에 클릭 하나에 다 죽여. 또 다 살려. 필요성이 없을 없게끔 만들어서 이 안에서 공간에서 그 미미 뭐예요 그거 저게 음성에 있던 미미 저게 뭐예요 다시 뭐죠 빵하고 뭐 하는 저게 뭐야 마크로 순식간 끝났잖아요. 맞아. 이걸로 그게 뭐지 뭐라고 했는데. 유기농. 공장에서 찍어내는 걸 그 속에서 팔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게 되면 딱 누가 하나 딱 띄우면 인터넷에 딱 띄우게 되면 그거에다가 댓글 달아서 다 죽여버려요. 이게. 또 다 살려. 이걸로. 좋게 나오게 되면 전부 다 밀어주게 되고 안 좋게 나오면 전부 다 또.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정은 없어지게 되고 그게 맞는 룰은 없어지게 되고 필요성에 의해서 완전 순간순간에 판단 내려가지고 결정 내리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자체가. 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면서 풀어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런 방향들도 지금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못 따라주게 되면 참 버텨내기 힘든 세상에 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